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눈, 코, 입, 귀, 촉이라는 책입니다. 박지숙 지음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을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 더불어 인생도 함께 정화되고 저절로 다스려져서 행복하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삶이 바뀌는 5가지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맑고 가볍게 비우고 빛나게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의 정화인데요.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 라든가 힘내, 우리가 도와줄게, 와 같은 말을 해주어도 아니야, 소용없어,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종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상당히 왜곡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인지적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지닌 부정적인 핵심 신념 때문인데요. 왜곡된 관점은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회로를 형성해 어떤 생각을 하든 그 회로를 통해 사고가 확장되고 이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나 불행한 느낌이 증폭됩니다. 이런 정서적 증상은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인생이 여기부터 꼬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빠진 것, 안 좋은 상황, 우울한 기분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아진 점, 나아진 상황, 찰나라도 즐거웠던 기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삶도 100%안 좋고 괴로운 점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또 행복하고 좋은 점으로만 채워진 삶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즐거운 상황도 있고 괴로운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 좋은 것이 더 크게 차지하면 좋겠지만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내 의식과 주의력을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즐거움이 1이고 괴로움이 9라면 9 말고 1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의 처지와 상황에서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작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훈련을 하면 좋은데요. 처음 감사하기 훈련에서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뭐 덕분에 감사한 것을 찾아 나가지만요. 이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그럼에도 감사한 것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감사하기가 몸에 체득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틈틈이 사소한 거라도요, 감사한 것을 찾아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형식도 방식도 모두 자신의 처지에 맞게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해도 됩니다. 감사함의 표현은요, 내가 상대를 위해 관용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건강한 표현입니다. 명상 호흡과 아로마 테라피로 코를 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의 75%는요, 냄새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빵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 빵집 앞을 지날 때면요, 나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서 빵집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집안에 놓은 새 디퓨저 하나로 기분이 정말 좋아지기도 합니다.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냄새가 있는데요. 우리는 냄새로 그 사람의 나이나 기본적인 환경 등을 충분히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건요,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거나 또 집안에 악취를 풍기는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터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분 좋은 향이 난다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냄새와 향은요, 우리 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명상을 하면 좋은데요. 명상은 심신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요, 여러 가지 뇌 분비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호르몬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감사한 조건에 있더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요,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됨으로써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은 증진됩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마음의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삶을 살리는 말, 또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원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은데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고 그것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한다, 예쁘다, 아름답다, 즐겁다, 감사하다 등의 긍정적인 언어는요, 실제로 몸과 마음을 예쁘고 아름답고 즐겁고 사랑하는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말처럼 변화시켜 줍니다. 반대로 열받는다, 짜증난다, 재수없다, 우울하다 등의 말이 뇌로 전달되면요, 뇌는 짜증나는 상태가 돼야 하나 보다, 재수가 없는 상태다, 우울해야겠다라고 인식하여 몸과 마음을 정말 짜증나고 재수 없는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이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지시어가 됩니다.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잘 다스리는 핵심은요,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릴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즐겁고 유쾌하고 싶어요. 또,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고 싶어요. 또한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난 풍요롭고 여유롭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감사 언어입니다. 소리는 소리로 흘려보내야 귀가 정화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가끔 무리를 하거나 몸을 혹사하면요, 귀에 이상 증세가 생기는데요. 귓속이 아프거나 귀가 먹먹해지면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잘 먹고 잘 쉬면서 평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들으면 좋습니다. 또한 스스로 공급하는 치유의 소리도 있는데요. 기도나 만트라와 같이 꼭 종교적이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희망적인 암시문을 스스로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긍정 암시문을 써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입니다. 귀에 이상이 생기면요, 몸이 보내는 과로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즉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는 우리 신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인데요. 내 귀에 유해한 것들을 차단하고 유익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욕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끔찍한 소리 등은 되도록 차단해주고요. 듣고 싶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의 선율 등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외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서 듣고 싶은 소리는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먼저 들려주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좋은 말 또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것으로 나에게 먼저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긍정 암시문이라고 하는데요. 긍정 암시문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요, 심상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엄마 손은요, 약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장이 편해야 얼굴도 핀다고 하는데요. 긴장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함, 초조함 때문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위 또는 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 또는 싫은 일을 접하게 되면요, 소화가 안 돼서 체한다든가 위장이 쓰리거나 하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린 시절에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주거나 쓰다듬어 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 촉감 등으로 위장에 반응이 생기는 것은요,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장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을 두고 제2의 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이 건강하고 상쾌해야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면역력까지 건강하고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뱃속은요, 평화롭고 안정된 심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장이 행복하게 활동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복 시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제철 야채를 섭취해야 하고요. 규칙적이고 다양한 유산균을 섭취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운동을 통한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개선하고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잘 실천하고 이루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데요. 평화롭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불그락푸르락 다혈질이라든가 또 대범하고 싶은데 항상 소심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자 한다면요. 무엇보다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훈련해야 합니다. 즉, 뇌가 마음대로 돼야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내 영혼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의 마음과 바로 일맥상통하는데요. 뇌는 삶의 모든 면에 관여하며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누구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얼마나 성취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여부도 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각 기능들을 행동적, 인지적, 의학적, 영양학적인 처방에 의해 좀 더 최적화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이루면서 내적인 평화와 건강함 그리고 대인 관계의 원만함 등을 두루 갖춘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주 웃으면 뇌의 여러 부분들이요, 전체적으로 자극이 되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눈, 코, 입, 귀, 촉을 맑고 깨끗하게, 머리와 마음은 가볍고 개운하게 만드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